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논치편 16번째 그 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백이 가로되 평생어 내자는 먼저 기음을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양을 치료해야건을 이와 반대로 하면은 더욱더 심해지며 이게 여러분 이거 자 우리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뭐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자 기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의학 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황제의 이름과 기백의 이름을 빌려다가 글을 쓰면 이거는 뭐 성현의 글이기 때문에 불가침의 영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혹자는 그렇게도 뭐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 어떤 그 장경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황제와 기백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 이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탁한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탁지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의 이름을 빌린다든가, 뭐 노자의 이름을 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가탁해. 그 사실 여부를 우리가 그 내용의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뭐랄까 포장된 이 명분 이름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뇌에서 생겼는데 왜 음을 치료하죠 먼저 그리고 왜 나중에 양을 치료하죠? 그리고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게 또 병이 양에서 생한 자는 먼저 그 외를 치료하고 나서 그 뇌를 치료하니 반대로 하면은 그 반자는 더욱더 심해진다. 뭐가 심해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너무나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말 의미라는 게 뭔가 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무슨 기라고 하면은 어떤 그 에너지인데 여기는 에너지의 어떠한 그 진료죠. 의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병이 어디에 생겼든지 간에 병이 뇌에서 생기던 양에서 생기던 병이 뇌에서 생기던 양에서 생기던지 간에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나타나는 증상이 견증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증후죠. 증후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파악하면 다소 음의 문제가 있으면 음을 치료하고 양의 문제가 있으면 양을 치료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뭐는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 먼저 뭐를 해다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개론이죠. 요즘 말로 하면 개론. 자 치병에 병을 치료하는데 약을 쓰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의사가 주어진 어떤 그런 것은 약에 쓰는 방법이라든가 침 치료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가장 크게 나눌 수가 있죠. 본래 정밀하고 투철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왜 요 말을 썼느냐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초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어떤 약의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되 왜 그러냐면 요자 때문에요. 이것이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마땅히 용감해야 된다. 자, 이게 임상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떠한 기로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게 진짜 열인지 가짜 열인지 진짜 한인지 가짜 한인지 우리도 그런 생각 환자 보다 보면은
사실은 매 순간마다 어떠한 그 갈림길이 쓰잖아요. 예, 그때 용감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임상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떠한 그 뭐랄까 사고 방식을 뭐랄까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예. 일반적으로 오래된 병, 오래된 병은 즉 마땅히 그 종시를 요하되 치료에 있어서는 다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완만하게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 예. 오래된 병을 막 급작스럽게 해버리면은 그 병이 그냥 풀어지면서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고방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뭐가 하냐면은 그냥 이 병소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이 물러나면서 여러분 그냥 아유 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질 않아요. 해코지하고 나가요. 해코지. 예. 병도 나름대로 다 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성이 있기 때문에 고분고분 물러가 주질 않아요. 이것이 풀어지면서 병독이 해체되면서 우리 인체에 그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지 간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쉽게 뭐 명현 반응이라 그러는데 막상 현대에 있어서 명현 반응을 일으키면은 환자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약물에 의해서 그 뭐랄까 부작용 같은 거를 일방적으로 명현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명현과 부작용은 반드시 구별해 내야 된다. 그러면 명현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반화사심탕은 구토증이 있어서 반화사심탕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구토가 더 심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명현 반응이에요. 예. 그것이 구토가 완전히 나옴으로 함으로써 병증이 다소 완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정말로 막 어지럽고 막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현 같은 경우 저도 그 약을 먹어보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별하고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병세에 대한 예후와 약에 대한 예후를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치료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이 호전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약을 강하게 썼는데도 그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한론이라든가 근계혈약 이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예후를 파악하게 된다. 병세가 진정이 되면서 또는 그 병세가 풀어지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새롭고 난폭한 병, 여기는 구원지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갑자기 생긴 병들이죠. 허실을 이미 그 사실을 허실에 대한 그 사실을 이미 얻어서 마땅히 주은제로서 직접 그 뿌리를 공격하면은 병독을 발하는 게 쉽다. 이런 거는 뭐 나름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갑자기 생긴 병들은 막 그 정말로 이렇게 여기 준재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무슨 대승기탕, 뭐 사역탕도 여러분 준재에 들어가요. 사역탕이나 대승기탕, 대함용탕 뭐 이런 거, 마왕탕도 여러분 약간 준재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약이 아니에요. 후사방에 만들어진 것들, 후세에 만들어진 처방들은 주로 이 완한 약들이 의외로 많아요. 만약에 제가 요 글자는 찾아보진 않았어요. 만약의 경우 그 어떤 병증이 외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위축이 돼서 그러니까 두려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기서 용감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인 것 같아요. 두려워해서
신고의 그 세를 양성하게 되면은 사생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죄가 되겠는가? 의사의 잘못이죠. 예. 더욱더 병을 기른다 이러는 경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후세의 어떠한 약들이 다소 고방에 비해서 그 뭐랄까 부드러워지고 중화지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간 거는 맞지만 후세방 중에서도 아주 좋은 명처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거는. 예, 그래서 저도 뭐 고방을 기준으로 했지만 원래는 후세방을 먼저 공부를 하고 고방을 공부했기 때문에 후세방을 그 어떨 때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는 조금 감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뭐 후세방이라서 처방 많이 이름 알고 그러지 못해요. 저는 뭐 거의 귀비탕 약 그 처방 뭐랄까 배합도 몰라요. 제가 후세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탕, 사군자탕, 이진탕 이런 정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약의 어떤 그 특성 정도를 활용해 가지고 고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일종의 저도 절충파죠. 고방과 후세방을 절충한다. 예. 자, 고로 그 대체로 그 이시를 파악하게 되면 즉 양격산이라든가 승기탕으로서 치료하고 만약에 이열을 파악하게 되면은 이중이나 십전으로서 하며 예를 들어서 표가 허한즉 황기, 뭐 백출, 건중으로서 하고 표가 실한즉 마왕, 시계, 시호와 계저와 같은 유로서 치료한다. 예. 그러나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죠. 이가 실한 것이 뭐 이분은 전반적으로 진액이 고갈돼 가지고 열이 심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허라고 하는 것은 이가 허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그 사람의 몸이 약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병독에 의해 가지고서 음증을 일으키고 있다. 음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중탕, 사역, 십전대보탕이 아니라 이증은 대체로 뭐죠? 한수잖아요. 한수. 이 한수에 대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역탕에서부터 쭉 굉장히 많잖아요. 오수유탕까지 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꼭 십전대보탕, 이중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십전대보탕도 여러분 약물을 그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자, 표가 허하면은 뭐 황기, 뭐 백출, 건중탕, 뭐 표가 실하면 그러니까 심하면은 이 양반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사람도 또 이런 식으로 해요. 표, 아이고, 허 이렇게 해요. 참나. 대표적으로 계지탕, 망탕 같은 거면은 표, 양실. 참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그 명분이에요. 명분.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 이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또 갈라져요. 표 이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나중에 책장 한 장 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이런 게. 말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명분이네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들은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1미로서 군이 되고 2, 3미로서 분신자사의 개념이죠. 크게 약물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니 다다익선이다. 용다지도는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어떻게 약물을 쓰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이 쓴다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반드시 그 힘을 양력이죠. 양력의 힘에 그 도움 받는 데 있으니 그래서 헤아려서 해가 없거든.
해가 없는 것을 헤아리거든. 방담용지라는 거 아주 그냥 용감하게 바로 써야 된다 이런 소리죠. 예. 그 약성이 완만한 것은 가히 수량을 쓸 수가 있고 성이 급한 거는 몇 돈만 써도 되니 몇 점만 써도 되니 만약에 이게 3, 5, 7분지설 같은 경우 아마 후세에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이것은 뭐 3, 5, 7 이렇게 뭐 나누어서 뭐 써라 뭐 말라 그러는 것은 전명구수 그러니까 이름에 점 찍고 숫자를 갖추는 거.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숫자에 맞추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니 아의 따름이다. 이거는 여기는 또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애들이 노는 그런 거에 따름이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거는 그렇게 그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거, 나누어진 것을 해결하고 극한 것을 치료하는 재능으로 거동이 진실로 이어갔겠는가. 아, 이게 또 의미가 저는 뭐 억지로 해석을 하려면 해석을 하겠지만은 솔직히 그래서 의미가 조금 불통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뭐 완벽하게 다 저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글을 다 안다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장경학을 제가 대여섯 번 읽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글을 많이 읽어서 장경학의 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쉬운 점은 있지만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의미가 불통해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부분적인 것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좀 몰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데 너무 한 구절에 그 몰두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의미를 저절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지금 이 글을 읽다 보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되죠. 병을 치료하는 그 법칙은 마땅히 그 사와 정을 알아야 되고 중과 경을 이 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이거 저울이라고. 예. 저울로서 재는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그 상황 논리죠. 상황에 따라서 어느 병이 중하고 어느 병이 가벼운지 그 파악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자를 보면은 지자하고 권자가 같은 뜻이고 사정과 중경이 또 같은 뜻이죠.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딱딱 짜임새 있게 써요. 무릇 치를 치료하는 것은 비유컨대 자 벼를 김매는데 그러니까 논농사죠. 논농사 하다 보면 벼를 심었는데 피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은 피는 벼의 적이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없애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없애고 피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없는 것은 김을 매는데 아주 좋은 거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의 경우 피가 하나 있는데 두 개를 상하게 하면은 두 개를 제거하면은 벼 하나가 상하게 된다.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네 개를 뽑으면 그 중에 벼 두 개를 손상되니 만약의 경우 그 벼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잘못해서 그것을 피라고 인식이 되면 모두 그것을 그 계산해서 다 한다면은 표시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예. 참 많은 표현은 그럴 듯하죠. 예. 그래서 용공지법은 그 사실을 그 진짜를 파악하는 것이 교환이 이에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약 같은 경우를 독성 있는 약을 잘못 써서 병독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사람 인체에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저울질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다소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리고 또 이 독성 있는 약, 약성이 강할수록 독성이 강한 약들 같은 경우 부득이해서
병을 치료하면서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과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나치게 과하면 안 되니까 봐가면서 이제 치료하라 그런 뜻을 우리가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근래에 우리 한의사들이 쓰는 처방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한의사 분들은 그 한약을 참 잘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 한약을 예, 저도 제 후배가 그 아주 그냥 강한 어떤 그런 환약을 줘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야, 굉장히 그 치료가 강하더라고요. 예, 정말로. 그래서 이 환약에 대해서 옛날서부터 내려온 아주 독성 강한 약들을 법제를 잘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적당히 잘 쓰는 그런 한의사들이 우리 주위에 그래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참 존경심과 경의를 사실은 마음속에서 표합니다. 아, 우리 한의학에서 저렇게 그 치료에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구나, 연구하는 분들이 있구나, 정말 많이 계셔요. 예. 자, 오늘은 제가 그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 할까 하다가 시간 날 때마다 그 틈 날 때마다 녹화 방송을 좀 해야겠구나 해서 조용히 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